당신의 평생이 담긴 퇴직금 2년 만에 제가 되어 사라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한때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줄 황금알처럼 보였던 창업이라는 꿈이 어느 날 아침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리는 현실. 잠시 후 3억 원을 투자한 스터디 카페에서 월세는커녕 관리비도 못 내는 월 108만 원이 처참한 매출표를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생존의 비밀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회사에 바친 50대 후반의 이진석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손때 묻은 서류 가방, 달아빠진 구두굽. 그의 성실함은 회사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지긋지긋한 보고서와 상사의 눈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롯이 자신만의 사업을 일구고 싶다는 꿈. 그 꿈을 위해 그는 퇴직금 2억 원에 은행 대출 1억 원까지 총 3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스터디 카페였습니다. 창업 컨설팅 업체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무인이라 인건비 걱정 없죠. 한번 자리 잡으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옵니다. 월 순수익 1,000만 원 문제 없습니다. 그 달콤한 말에 이진석 씨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픈 초기 축하 화환이 즐비했던 가게 앞은 몇 달 지나지 않아 휑해졌습니다. 바로 옆 건물 길 건너편에 똑같은 간판의 스터디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치킨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손님을 뺏기지 않으려니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수익성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데 매달 어김없이 날아오는 500만 원의 월세와 관리비 고지서는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결국 2년. 투자금 회수는커녕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억대의 빚과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 고작 이건가 하는 깊은 상실감뿐이었습니다. 이진석 씨의 실패가 단순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닙니다. 온라인상의 수많은 경험담들은 이미 2022년 이후 스터디 카페의 수익 구조 한계가 명확해졌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원인은 명확합니다. 과도한 초기 투자비와 예상을 뛰어넘는 극심한 경쟁입니다. 인테리어와 시스템 구축에 최소 1억에서 3억 원이라는 목돈이 들어가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는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출혈 경쟁만 계속될 뿐입니다. 무인 창업이라는 말의 환상도 깨야 합니다. 새벽에 걸려오는 컴플레인 전화, 갑자기 고장난 키오스크, 끊임없는 청소와 비품 관리. 보이지 않는 노동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집요하게 그의 시간을 갉아먹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진석 씨의 안타까운 실패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그 한 사람만의 비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무려 99만 명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폐업했습니다.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폐업한 사업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바로 우리 세대인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많았다는 점입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려던 중장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속되는 경기 부진과 가파르게 오른 인건비, 임대료 부담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이는 개인이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거대한 경제의 파도를 이겨내기 어려운 지독한 구조적 문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절망의 파도 속에서도 벼랑 끝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 스터디 카페의 실제 매출 기록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월 최저 매출 108만 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처참한 숫자입니다. 임대료는커녕 관리비도 낼 수 없는 누가 봐도 폐업 직전의 상황이었죠. 이곳의 사장님이었던 박선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제의 원인을 남 탓, 시장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처참한 숫자를 냉정하게 마주했습니다.
기존 프랜차이즈의 틀에 갇히지 않고 주변 상권과 고객층을 발로 뛰며 철저히 재분석했습니다. 전문 컨설팅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24년 3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출은 704만 원까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폐업 직전에 가게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진석 씨와 박선영 씨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막연한 기대와 철저한 현실 분석의 차이였습니다. 실패한 이진석 씨는 남들이 하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라는 말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박선영 씨에게 월 108만 원 이라는 숫자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은 대박 아이템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운영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당신의 퇴직금을 한 곳에 올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당신의 인생이 걸린 마지막 보루이지 도박 자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를 위한 퇴직금부터 챙기십시오. 법정 퇴직금이 없는 우리 같은 자영업자를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란 우산 공제입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절세 혜택도 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만에 하나 사업이 어려워져도 최소한의 재기 자금과 생활비를 지켜주는 최후의 방패막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위험을 철저히 분산해야 합니다. 창업을 꼭 해야겠다면 전체 퇴직금의 일부만으로 감당 가능한 소규모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안정적인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같은 곳에서 운용하며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인정한 가장 강력한 노후 대비 수단 중 하나입니다. 뜬구름 잡는 사업 계획서 대신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이 5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첫째, 내가 뛰어들 시장의 경쟁자는 정확히 몇 명이며 그들을 이길 나만의 무기는 무엇인가? 이진석 씨가 빠졌던 치킨 게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최악의 경우 월 매출이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나는 몇 개월까지 버틸 수 있는가? 박선영 씨의 월 108만 원을 떠올리십시오. 셋째, 초기 투자금을 모두 잃어도 내 남은 노후는 안전한가? 자산 분산의 중요성입니다. 넷째, 무인 창업이라는 환상 뒤에 숨겨진 내가 실제로 투입해야 할 노동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일까? 다섯째, 만약 실패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노란 우산 공제 같은 대비책은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는 퇴직금으로 차린 스터디 카페의 꿈과 현실을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는 2년 만에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을 잃었고 누군가는 월 100만 원의 절망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퇴직 후 창업은 결코 장밋빛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최악을 대비하며 현실을 직시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분명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감투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냉철한 데이터와 철저한 준비로 무장한 경영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인생 2막을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퇴직 후의 삶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우리 모두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